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랭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아키랭과 함께하는 사건 사고 파일. 오늘은요 3가지의 사건 사고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많이 추웠죠? 날씨에 맞게 조금 차가운 엽기적인 살인 이야기 3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은요, 치바현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9월 13일 치바현 시스이정에서 토막된 사체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일단 제가 그거에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요, 한 달 전에 실종된 타케우치 료란 당시 21살이었던 학생과 자택을 수색하면서 친누나가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을 한 사건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타케우치 료 동생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타케우치 에미 피의자의 누나인 타케우치 에미 양의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부모님은요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아버지하고 3명의 딸이 어머니랑 3명의 딸이 함께 나갔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리고 용의자인 타케우치 에미, 그리고 차녀, 그리고 피해자 타케우치 료,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5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고독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3명만 남게 되는데요. 이때 차녀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 따로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남매 타케우치 료 그리고 타케우치 에미, 이렇게 2명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먼저 용의자인 타케우치 에미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6년 사건 당시 25살이었어요. 지금이 2018년이니까 27살이 되셨겠네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제일 먼저 태어난 장녀였고요. 용의자가 되기 전까지는 알바생이었다고 해요. 주로 마트 쪽에서 일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타케우치 에미에 대한 이미지를 듣자 보면 애교가 참 많고 착했다, 그리고 예의가 참 발랐던 여자였다, 그리고 윗사람한테도 정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쁜 말보다는요 좋은 이미지의 여자였다고 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체포를 당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급히 나왔는지 안경을 쓴 것으로 보였고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정말 어떻게 누나가 친동생을 그렇게 죽여야 했을지, 그 사연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볼게요. 일단 타케우치 료라는 피해자는요, 토막 당하기 전에 2016년 기준으로 21살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23살이 되었겠네요. 집안에서는 유일한 아들이래요. 그래서 삼남으로 부를 수 있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아들 순서대로 부르면 장남으로 본다고 해요. 참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네. 그리고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시설에서 일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임했다고 해요.
그리고 참 밝고 명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평소 게임을 좋아해서요. 자신의 자택에 게임 도구들을 갖춰놓은 방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타케우치 료는 한때 트위터를 정말 많이 했대요.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하면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할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요. 트러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맨 처음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막 나쁜 사이는 아니었대요. 서로 존중해주면서 이해도 했었고요. 누나인 타케우치 에미는요. 사람들 앞에서 잘 웃고 인사도 잘하고 애교도 부리는 전형적인 일본 여성의 이미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은 료짱은요. 남 돕는 것을 참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차분했던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나서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 두 사람이 살았던 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지울게요. 지금 보면요. 왼쪽에는 타케우치 료가 사용하는 방이었고요. 오른쪽의 윗부분은 에미가 사용하던 방이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타케우치 료가 아까 게임방을 따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게임을 장비를 사들이면서 설치해서 놀았던 방이에요. 근데 이 둘은 동거 생활을 대처하기 위해서 집안 내에 룰을 만들었다고 해요. 결정한 룰이 어떤 룰이었냐면요. 첫 번째, 서로의 생활비 보태기. 서로 생활비 보태면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두 번째, 마음대로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허락 없이 친구를 집에 부르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룰을 정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타케우치 에미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20살의 나이에 5년 정도 알바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이게 서로 집안을 도와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동거한 동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노력형 누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동생이랑 같이 서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었는데요. 누나는 영수증을 챙겨서 그걸 가계부에 꼬박꼬박 오늘 얼마, 오늘 얼마, 오늘 얼마 거기 영수증 딱 붙여가면서 기록을 하는 경우였는데 동생은 그렇지 못하고 영수증을 막 버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나 입장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저 첫 번째 룰, 서로의 생활비 보태기 이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동생이 그걸 어기고 누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트위터에 누나 방 사진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요. 제가 사진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기다려보세요. 올려드릴게요. 지금 올린 이 사진이 다케우치 에미의 방의 일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동생이 이 사진을 찍으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대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나는 페타고라 스위치라도 들어온 걸까? 이렇게 올렸대요.
피타고라스 위치라는 거는요, 일본 NHK에서 방송하는 유명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을 의문의 사진으로 평가하고 있대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그리고 더 심한 것은요, 료가 자신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면 누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누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 저 위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누나 에미 방 옆에 있는 음악 게임방에서 엄청 시끄럽게 게임을 하면서 놀았대요.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누나 입장에 봤을 때는 동생이 영수증을 버리지, 동생은 뭐를 사온 영수증은 버리지, 잊어버리지, 자기 방에 막 맘대로 들어와서 사진 찍지, 친구들 허락 없이 막 데려오지, 완전 극도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인 것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타케우치 료의 입장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좋은 내용의 트위터 그 내용이 좋은 내용 뿐만이 아니라 나쁜 내용도 가지고 있었대요. 일단 료가 12월 26일 누나랑 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됐다 라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리고 누나가 푸딩을 사줬나봐요. 그래서 누나가 사준 푸딩 참 맛있었다 라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사진이 삭제돼서 제가 어떻게 찾을 방도가 없어서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평범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트위터가 내용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이래서 누나가 싫어 라든지, 지금 제 의미시장한 내용에 트위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퍼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자면요, 현관에서 무명씨의 신발은 2개, 그러니까 이 무명씨라는 건 자기를 의미하는 타케우치 료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누나의 신발은 11개, 찬장에서 무명씨의 컵이 15개, 누나의 컵은 4개, 나쁜 쪽은 어디?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했대요. 평범한 트위터 엄마가 있는 것은 아니라 누나를 부정하는 글을 쓴 트윗도 꽤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또 하나의 트윗이 올라왔어요. 그 트윗은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석해보면 여름휴가 마지막이구나, 여름휴가 마지막이구나 라는 트윗이었어요. 료짱은 이 트윗을 쓴 이후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고 실종이 돼버려요. 일단 사건이 전개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타케우치 료가 8월 31일 이후에 트윗이 아예 안 올라오고 업그레이드 안 되고, 그래서 료의 친구들이 항상 보면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한 SNS의 글이었는데요, 8월 31일 이후에 단 한 건의 SNS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료의 친구들은 너무 걱정이 돼서 그의 집을 방문을 해요. 두들겨요. 집에 문이 열리면서 누나인 타케우치 에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료 집에 있나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요즘 불러주세요. 누나는 없어, 지금 료는 집에 없어 라고
집에 없어 라면서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제 친구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미안해 나 지금 알바하러 가야 돼. 미안하지만 다음에 와줄래? 라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찾아갔대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료가 없다. 지금 방에 들어갈 수 없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친구들은 수상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잠시 후에 경찰이 타케우치 집을 방문했어요. 노크를 하죠? 타케우치 씨, 지금 문 좀 열어주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지금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절대 열지 않았어요.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경찰이 문이 열자마자 집으로 그 타케우치의 그 에미짱 집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막 진동을 했다 그래요. 막 코를 찌르듯 악취가 집안을 메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수색했겠지. 수상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 집이 수상하다. 한번 뒤져보자. 수색을 해보자.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저쪽 집 한 구석탱이에 2개의 봉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비닐봉투를 발견을 하는데요. 제가 사진들을 지울게요. 이게 방에 이렇게 구석으로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집에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 있죠. 그 봉투 안에 이렇게 2 봉투가 나란히 나란히 놓여져 있었대요. 그 봉투가 뭐야? 당연하잖아요, 지금. 열어보니까 전부 타케우치 류의 일부 조각들이 담겨져 있는 봉투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는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동생이 왜 죽였는지, 누나가 사랑했던 동생을, 정말 아꼈던 동생을 왜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녀는 현재 구치소에서 종신형을 받아 수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다키우치의 집은요, 아직까지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전 사람이 더 무서워요. 진짜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을 무자비하게 저렇게 토막을 내서 살해를 해야 했었는지, 남도 아니고 친동생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네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요. 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정말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는데 진짜 인물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봐봐요. 이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참 이쁘게 생긴 건데. 이번 사건은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에요. 존속살인이라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가족을 죽입니까? 정말
난 내가 가족이 아닌데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치바현에서 일어났던 존속살인 중에 한 가지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